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좋은 베이비시터 만나기 프로젝트 마지막 편인데요. 지난 3편 영상에서는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나는 엄마들의 비밀 2가지와 베이비시터 고용 형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 영상에서는 베이비시터는 어디에서 고용해야 좋을지, 5가지 고용 리소스의 장단점, 그리고 좋은 시터분을 고르기 위해 시터님과 인터뷰를 통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로운맘이 정리한 질문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운맘이 유튜브 초창기에 산후도우미 찾기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산후도우미 이모님 다음으로 베이비시터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매우 간절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운맘 또한 좋은 베이비시터분을 찾아 헤매던 때였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후에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답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로운맘은 지금까지 직접 간접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좋은 시터분 고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점은 베이비시터의 경우 산후도우미를 찾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산후도우미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라에서 산후도우미 업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인력의 교육과 서비스의 질이 베이비시터보다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각 지역 관할보건소에 등록된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산후도우미분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베이비시터 업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아닌 정부 기관에서 사설업체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니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적고, 시터 교육 시스템이나 시터의 경력 혹은 성실도 관리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전문성의 향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실 때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은 하시되, 추가적으로 시터 고용의 플랫폼이나 사설 인력 소개소 등을 함께 활용을 해야만 원하시는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비시터를 만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단디헬퍼 시터넷 맘시터와 같은 돌봄 위주의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는 시터 구인구직 플랫폼, 재가가거나 잘한다 등 놀이나 학습 위주의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위한 시터 구인구직 플랫폼, 기관에서 운영하는 YWCA 등의 여성 인력 개발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인력 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각 리소스를 활용할 때 무엇에 주의하면 되는지 각 리소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돌홈 서비스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고용인의 신원과 경력이 보증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돌봄 지원금이 있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인력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지역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에 맞는 베이비시터 매칭이 쉽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한 우리 가정에 맞는 시터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전 인터뷰는 필수적인데, 아이돌봄 서비스 인력의 경우에는 그냥 나라를 믿고 진행을 해야 돼서 사전 인터뷰를 위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자를 사전에 인터뷰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불복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이돌홈 서비스의 경우 말 그대로 돌봄 위주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사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세팅입니다. 가사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추가적으로 가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아예 가사를 도움을 주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서비스를 받기로 했을 때는 가사 도움에 대해 엄마 아빠의 기대치 조절이 필요합니다. 로운맘네처럼 정부 지원 대상 가정이 아닌 경우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사설 플랫폼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터 구인구직 플랫폼인 시터넷이나 단디헬퍼 등을 통해서 돌봄 위주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단기간에도 다양한 지원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고요. 사전 인터뷰 진행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좀 더 맞춤형으로 시터분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지원자의 경력이나 신원을 개인이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플랫폼 회사는 인력에 대한 신원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의 이력과 평판에 대해서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꼼꼼히 정리하는 등 엄마 아빠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도움이 될 만한 로맘의 베이비시터 인터뷰 질문지는 영상 마지막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터 구인구직 플랫폼인 제가가거, 잘한다 등을 통해 놀이나 학습 위주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단기간에 다양한 인력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시터 인력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짧고 굵게 불태워주실 시터분을 찾는 경우 활용하기에 좋은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시터넷이나 단디헬퍼와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이력과 평판에 대한 검증은 각 가정의 몫입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시터를 고용하는 경우 한 시터분이 반복해서 꾸준히 오도록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낯가림이 심한 아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쉽게 이 일에 뛰어드는 지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터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YWCA 등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력 속에서는 관련 교육의 수료 여부나 관련 경력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검증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시터 교체 시에 기관이나 업체에 대체 인력과 관련해서 상담을 통해 가정의 요구에 맞게 알아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인력 소개서의 경우 이런 맞춤 서비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평판이 좋고 일을 잘하시는 베이비시터의 경우 개인 업체에서는 인력의 이동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베이비시터의 안정적인 고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율이 1대1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인력업체를 통해 오신 일을 잘하시는 시터분과 계속해서 함께하기 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급여 인상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로운맘이 소망이를 놀이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으로 전환하면서 베이비시터분 고용을 위해 시터넷과 단디헬퍼의 채용 공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약 15건의 전화 인터뷰를 했고요. 그중 5분과 대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로운맘이 베이비시터 고용을 위해 정리했던 인터뷰 질문지를 로망스와 공유하겠습니다. 질문의 수가 언뜻 많아 보이지만 해당 질문들은 실제로 로운맘이 모든 지원자분들에게 동일하게 했던 질문이고요. 지원자분들은 해당 질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로운맘은 전화 인터뷰에서는 시터 지원자분의 기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지원자분과 적절한 소통이 저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지원자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5분에서 30분가량 진행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전화 인터뷰가 처음인 엄마 아빠시라면 전화로 기본사항을 더 파악하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전화 인터뷰 시간이 30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화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올린 채용 공고 내용과 지원자의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근무 시간, 근무 시작 가능일, 돌봄 대상 아이 원령, CCTV 유무, 반려동물, 근무 지역, 급여, 근무 경력, 지원자의 나이, 학력, 주부 짬밥 등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가족관계를 파악합니다.
자녀의 결혼 유무, 가족 중 아픈 분이 계신지, 이는 업무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코로나 백신 접종과 확진 여부입니다. 지원 당사자 및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의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네 번째로 지원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건강진단서나 운동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 0에서 3세 영유아 돌봄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유아를 돌보셨는지 남아를 돌보셨는지 가장 길게 근무한 가정에서의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만두게 된 사유는 무엇이신지 직전에 일했던 가정의 연락처 공유가 가능하신지 여섯 번째로 돌본 시간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놀이 방법이라든지 산책 여부라든지 간식 준비, 식사 준비, 가사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체력적으로 지원자분이 놀이와 돌봄, 가사 분배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이가 아플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열 체크 등 아이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아이를 동반해서 병원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약을 먹여보신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여덟 번째로 급여 제공 형식도 확인합니다. 시급 기준으로 원하시는지, 월급 기준으로 원하시는지. 아홉 번째로 이전 가정에서의 육아 스타일을 확인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육아를 해보셨는지, 부모의 육아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열 번째로 지원자의 업무 범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채용 공고에 올린 내용들이 전부 수행이 가능하신 건지 확인을 함으로써 동시에 지원자분들에 따라서 범위를 협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로는 근무일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휴일, 연휴, 대체 휴일, 주중, 주말, 언제 쉬시고 언제 일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 업무 가능 여부나 유동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가능하신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로 만약 지원자분이 마음에 들었다면 대면 인터뷰 시 지참할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로운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현재 주소로 된 등기부등본, 건강진단서, 코로나 백신 접종 및 혹은 격리 해제 확인증 등을 요청드립니다. 대면 인터뷰에서는 전화 인터뷰를 바탕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지원자분이 마음에 드시는 경우 어떤 가정은 바로 3일에서 일주일가량 지원자분과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으로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로운맘의 경우에는 항상 대면 인터뷰를 했고요. 테스트 기간을 가질지 바로 일을 시작할지를 그 다음에 여부를 정했습니다. 대면 인터뷰에서는 지원자분들께 차비로 항상 10,000원을 지급해드렸습니다. 대면 인터뷰를 오시는 지원자분들도 인터뷰를 통해 일하게 될 가정의 분위기와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살피고 업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나도 평가하지만 반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엄마 아빠도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모습보다는 진짜 우리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편안하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면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면접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 인터뷰에서 확인한 기본사항 중 몇 가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기본사항은 전화로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모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물어보면 좋습니다. 전화 인터뷰 당시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진짜로 답을 하셨는지 두 번째 답을 하실 때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베이비시터의 업무 범위는 꼭 더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이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시터분의 눈빛과 반응을 통해 아이에 대한 민감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원자분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계신 분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확인하는데요. 인터뷰 중 핸드폰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보고 또 질문을 통해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구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화장 여부도 확인합니다.
베이비시터 면접에 너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는 분은 아이돌봄 기본이 몸에 배인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번째로 사생활 보장 여부도 확인해 봅니다. 이전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지, 이전 가정 아이들의 사진을 잘 보여주신다거나 부모의 직업이나 생활을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째로 지원자분의 전체적인 언어를 확인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친 말이나 시터로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들이 흘러나오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9번째로 주 양육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인지를 봅니다. 우리 가정의 육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터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주시는 분인지 꼭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아기 일과 기록 공유가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도리전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11번째로 가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유식이나 반찬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손이 빠른 편이신지, 음식 솜씨가 있는 편이신지를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12번째로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서로 존칭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혹은 가족과 같은 편안한 호칭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사모님,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어머니, 이모님, 선생님, 할머니 등과 같은 호칭이 있을 것입니다. 13번째 마지막으로 급여에 대해서입니다. 급여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시터분의 경우 조건과 돈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시작 전에 급여에 대한 확인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봄 시간이 긴 경우에는 시간제가 월급제보다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시간이 긴 경우에는 월급이 유리합니다. 월급의 경우 휴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좋은 베이비시터 만나기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를 위해 서로에게 좋은, 편안한 시터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